전일장 마감 후 공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뉴스 통해서 종목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먼저 원익 IPS입니다. 수주를 통해서 많이 올라왔던 반도체 장비주들 이제 실적 시즌에 접어들면서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도 움직이고 있는데 김은수 대표님 보니까 원익 IPS 주가도 네. 상당히 지금 흐름이 좋았는데 지난달 말에 발표한 3분기 영업이익이 전기보다 184%. 역시 뭐 시장의 기대치를 상당히 충족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우선 예상치는 좀 부합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해가지고 최근 증시의 상황에 비해서 주가가 좀 견조했다라는 것이 좀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상치만큼 부합했다라는 것. 그러면서 그날 실적 발표를 나오면서 좀 주가가 많은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 그 이유는 며칠 전에 좀 하락세가 보였었기 때문에 좀 반발 매수세가 나타났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익 IPS 지금 실적에 이러한 견조함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좀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실적 발표 이후에 기관 외국인들의 양매수가 지금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거기다 반도체 업종들이 최근 들어 다시금 좀 견조하고 있다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11월 이제 중순부터 해서 국민연금의 중소형주 투자가 임박해 있다라는 것이 좀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테라세미콘과 지금 합병을 지금 계속해서 준비하고 내년 1월 달 이제 출범이 되는 상황인데요. 테라세미콘과의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내년 매출 1조 원대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익 IPS만 떼서 본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내년에는 뭐 한 1,000억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올해보다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거래의 다변화를 가지고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겠다라는 것 또한 앞으로 포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테라세미콘의 중국에 따른 매출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 주요 고객사의 신규 장비에 대한 개발이 있기 때문에 한쪽에 매출이 쏠려 있다 그러면 그것은 리스크로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제품에 대한 개발이 다변화라는 것이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거기다가 지금 3D 낸드 플래시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원익 IPS는 현재 흐름들, 시장의 흐름과 어찌 본다 그러면 역행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견조하고 또한 테라세미콘과의 두 회사의 시너지를 기대를 했을 때는 현재 추세는 앞으로 현재 자리를 좀 돌파한다 그러면은 강한 흐름들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익 IPS 3분기 예상치에 부합한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분기 대비 굉장히 큰 폭으로 급증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향후에는 테라세미콘과의 합병 시너지 기대감과 함께 내년에도 이 고성장 지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또 긍정적인 분석까지 주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이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까지 유지가 되면서 좀 수급까지도 탄탄한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CJ ENM입니다. 이게 상당히 최근에 주식시장 또 특히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되는 기업인데 어제는 그래도 다행히 반등은 좀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잘 갈 수 있느냐 이걸 좀 따져봐야 될 텐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주식시장과 정치는 알 수 없다고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사실 지금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쉽게 예측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리스크가 워낙에 지금 많이 번져져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를 통해 가지고 관련 기업들이 지금 사실 시장에서 좀 많이 두들겨 맞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J그룹주들 특히나 어제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좀 강한 반등세가 나와줬었는데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CJ ENM은 좀 약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후반부로 가면서 조금 반등은 나와줬었는데요. 지금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저가 매수에 대한 팽팽한 의견들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기관들의 예민한 반응이었다라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드 배치가 나타났을 때에 또한 지금 국정 불안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영향을 받았을 때 물량을 던지고 있는 것이 기관이었다라는 거. 한미약품 사태도 보셨다시피 기관들 상당히 예민한 반응들을 많이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개입 여부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한 불확실성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차트를 잘 보시면은 이런 뉴스가 나오기 이전에 주가는 좀 급등세를 나타내는 모습들을 보여줬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났었다는 거였죠. 하지만 이것이 뭐 이틀 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반락을 하면서 하락을 했었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러면서 어제 이제 조금 자리를 잡아준 것은 워낙에 현재 추세로 봤을 때에 그래도 이건 좀 과하다라는 판단이 섰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CJ ENM이라 하면은 드라마도 재밌고 프로그램도 참 재미있는데 주식은 재미없다라는 투자자들의 생각들을 많이들 들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뛰어난 제작 컨텐츠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경쟁력은 상당히 강한데요. 하지만 영화 부분에서 부진이 또다시 발목을 잡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뭐 이번에 개봉했던 영화 아수라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에 미달을 하면서 상당히 뭐 졸작이다라는 이야기들까지 나오는 상황들이었는데 과연 하반기에 영화가 얼마만큼 시장에서 드러날 수 있을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충분히 뭐 흥행들을 하고 있고 여기다 이제 광고 단가가 이제 인상이 좀 된다 그러면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프로그램들을 보시더라도 중간중간에 이제 광고 상품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CJ ENM에서 실적에 좀 기여를 할 것을 보여지고 있겠고요. 콘텐츠 제작 능력 강화하기 위해서 제작사를 인수를 하고 또한 작가들을 데리고 오는 것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뭐 과대 낙폭이다라는 생각보다는요 조금 더 흐름들을 한번 추세를 지켜보고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성장성과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지만 정치적 불확실성 관련한 이슈에 휩싸이면서 사실 이런 부분들 좀 보수적인 접근이 유효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좀 방향을 틀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네.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는 전략이 네, 필요한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불확실성이 사실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FNF입니다. 사실 국내 시장 내수 시장이 침체가 되면서 의료업체들 고전을 많이 했는데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인데 이게 아웃도어 산업이 사실 올해 들어 굉장히 위축이 됐습니다만 FNF는 잘 되는 모양이죠.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시골에 가더라도 아버님 또 등산복만 입고 다니시고 네. 어른들의 교복이라 할 정도로 등산복 참 많이들 입고 한참 다니시는데 유행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등산복을 뭐 입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그게 디스커버리입니다.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2012년 론칭을 시작을 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채널이죠. 디스커버리를 통해 가지고 보여진 진정성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에 나타나는 룩을 컨셉으로 한다라는 거였는데요. 사실 매출액을 지금 보신다 그러면 올해 매출액을 뭐 2천억 후반대까지 잡고 있는 것을 봤을 때에 디스커버리에만 치우쳐져 있는 FNF의 기대감 상당히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명 브랜드들도 지금 마이너스 성장 기록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FNF의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몇 가지 이유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소비할 것을 소비하는 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제가 트렌드를 조사를 많이 해보면 우리 검소하고 또한 쉽게 돈을 쓰지 않고 지갑을 열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도 보시면은 비싸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옷들은 또 소비를 한다라는 겁니다. 즉 내가 소비해야 될 것을 소비하는 세대다라는 것을 봤을 때에 디스커버리 옷이 비싸고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소비로 이어진다라는 것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뭐 일상생활에서도 멋스럽게 낼 수 있는 지금 옷이다라는 겁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등산복에 많이 치우쳐져 있었다 그러면요.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그런 옷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또 관심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수익성이 저하된 것을 좀 개선했다라는 건데요. 레노마 스포츠 브랜드를 이제 청산을 했습니다. 사실 가장 유일한 적자 부분이었는데 청산을 하면서 2분기에 이런 비용들을 다 털어냈다라는 거였고요. 거기다가 라이센스 계약이 만료되었던 베네통 코리아의 지분도 이제 매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 좀 집중하겠다라는 거였는데요. 선택과 집중입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MLB 같은 경우에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지금 미국에 진출해 있으면서 좀 부진했던 것이 최근 들어 좀 회복이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디스커버리 너무나도 치우쳐져 있는 매출, 지금 스파 브랜드들도 사실 힘들어지는 상황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디스커버리가 얼마만큼 또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것은 향후적으로 봤을 때 지금 남아있는 숙제이고요. 지금 주가의 상승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단기적인 기대감을 통해서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보실 때에 앞으로의 성장성, 추가적인 행보를 좀 두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겨울이 지나고 난다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좀 추운 흐름들이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인 기대감이 반영된 주가 흐름이다.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장 전략 간단히 세워보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제 전략을 세워봐야 될 텐데요. 다음 주에 미국 대선이 예정이 돼 있고 국내 증시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전략이라고 한다라는
있다라는 게 기다리는 거 말고 또 있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뭐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 물량들이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 많이 나와서 로스컷이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어제 아침 동시효과 같은 경우에도 보더라면 예상 체결가가 이제 하한가를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한가에 간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장이 이제 장이 열릴 때 초반에 반대 매매 물량들이 많이 나온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는 불확실성이다라는 겁니다. 미국 대선 다음 주 이제 끝나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치적인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면서 좀 우리 투자자들이 둔감하게 이제 반응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언더슈팅 구간 좀 과하다라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수급 주체도 없고요. 모멘텀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또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것보다 심리를 워낙에 많이 눌렀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하락이 좀 과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매력 구간, 기술적 반등 구간 진입했다라는 건데요. 만약 이제 이러한 추세에 좀 돌아선다 그러면은 과대 낙폭 많이 떨어져 있던 것들 위주로 해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모든 종목이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좀 이제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